안녕하세요.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괴물의 10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되면 그 10년 또한 우리를 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문재인의 하수인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이재명을 못 건드린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은 연달아 기소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록물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정의의 칼날은 그들의 목전을 겨누어가고 있습니다. 더 시원한 소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전격 개시되고 있습니다. 3%짜리 우리법 연구회 10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959년생 63세 부산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국제법 연구회 회장, 그야말로 저짝 동네에서는 절대적 신임을 받는 강골입니다. 그만큼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판에 선봉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로로 일약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으로 전격 영전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김명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국적인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을 3%짜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총 14명입니다. 호남 출신 5명, 부산 경남 5명, 서울 2명, 충남 강원 각각 1명입니다. 특이하게도 대구 경북과 경기도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3%가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라는 말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비율이 전체 판사의 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14명 중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무려 6명이고 민변 출신이 1명입니다. 이것을 두고 3%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한 번쯤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3% 판사들이 대법원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3%가 지배하는 사법부에게 무슨 공정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상식이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문 정권은 의도적으로 3%들만 투입했습니다. 강력한 투쟁력까지 갖춘 붉은 전사들이 대법원에서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과는 달리 김명수는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대법원이 3% 이념 모임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영장전담판사 등등 요직에는 편향 인사를 실시했고 임기까지 연장하는 등으로 재판의 신뢰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재판도 3년 이상을 연기하고 있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으로 유도하고 상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치가 사라졌습니다. 2020년 임성근 부장판사는 문재인의 적폐청산 사법농단 판사로 지목되었습니다. 무죄는 선고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졌고 급기야 암 판정까지 받고 판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고 어떤 침해도 받지 않을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최고의 도덕성, 최고의 준법성신을 요구받는 자리가 대법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임성근 판사에게 한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입니다. 그때 부정으로 민주당은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 국회는 5월 30일에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5월 22일에 만났습니다. 국회가 개원되기 전이죠.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가 탄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6월 5일에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고 김명수는 5월 22일에 임성근 판사가 탄핵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국회로부터 욕을 먹는다. 그래서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고 임 판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전에 최고의 권력자 지령을 받고 그 지령대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는 임성근 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국회 개원되기도 전에 이미 임성근 판사의 탄핵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지령을 받고 대법원장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이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3권이 서로 야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 중대 범죄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에서 탄핵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징계도 끝났고 1심에서 무죄도 받은 사건이고 더구나 국회도 열리기 전인데 사법부의 수장의 입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세력은 문재인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은 적폐청산에 대한 명분이 간절히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에 불과한 우리 법 연구회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재단하여 왔던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잡초가 무성하면 논밭에 알곡이 사라집니다. 변방의 잡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명품 판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